설 연휴입니다.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정했기 때문에 최장은 31일까지 휴가를 내고 그런다 하면은 9일 안팎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설을 명절로 셀 거냐, 아니면 여행일로 셀 거냐, 아니면 휴식 기간을 쓸 것이냐, 그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달라지겠죠. 아무튼 우리는 3월까지는 작시마다 끝나는 수가 있습니다. 왜? 신정 1월 1일에 작심을 하죠.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안 바뀝니다. 잘. 또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라 작년 살았던 것처럼 삽니다. 그런데 새해에 작심한다고 여러 사람과 더불어 부안해동해가지고 야 우리는 뭐 해봐야지, 다이어트, 투자, 공부, 아니야 사업. 그러나 작심삼일 되기가 십상이죠. 그런데 1월 1일은 또 공휴일이잖아요. 아 오늘 쉬고 그러다 보면 3일도 가기 전에 작심이 깨지는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심이 아니라 작동입니다. 작동하는 거. 마음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움직이면 됩니다. 그런데 또 설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올해 같으면 1월 말경. 이게 마음이 흐트러질만 하면 또 설이 와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10일 안팎을 쉴 수 있으니 기성을 할까, 여행을 갈까, 휴식을 할까? 아니야, 공부해야 돼. 뭐야, 비트코인 같은 건 움직이고 있는데 투자를 해야지. 미장도 열리잖아, 투자를 해야지. 그러다 보면 2월 지나고 3월이 오면 또다시 3월은 농사도 시작하는 때, 대개는 학기도 그때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봄이면 그 기업체에서도 활력 있게 신년식이야 1월에 하지만 활력 있게 이 기업을 움직이는, 기업이 사업을 하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3월이 되기 전까지 2달 동안에 3번이나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나 작심은 쉬워도 작동은 어렵죠. 무엇보다 시작보다 지속적 작동이 훨씬 어렵죠. 그런데 성과는 지속적 작동을 1년, 2년, 10년 해야 나올까 말까 하는 거죠. 열매를 따먹으려면 사과 하나를 심어도 5년이 걸리고 상당히 큰 나무를 심어도 10년 해야 제대로 된 과일을 따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날씨까지 안 덥잖아요. 인건비는 얼마나 비쌉니까? 저도 몇백 그루 사과 농사를 지어서 많이 해봤지만 꽃 하나하나, 열매 하나하나, 이파리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그것을 가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몇 년 전까지는 얼마나 사과가 쌌습니까? 지금이야 이제 사과가 뭐랄까 귀하더라고요. 나무를 그만큼 많이 캐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후도 안 맞고요. 인건비랑 이런 것 저런 거 따지면 타산도 안 맞고요. 그래서 캐내버리니까 이제 비싼 겁니다. 이렇게 작심해서 작동하고 성과를 내기까지 지속적으로 뭔가 꿈을 실천하는 것은, 작심을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법치국가라고 하는데 법치가 제대로 됩니까? 나라가 편안해야,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야 거기에서 개인이 꿈을 꿀 수 있는 거거든요. 가장 뭐랄까요, 싫어하는 게 뭡니까? 개인이나 기업이 정치적 불안입니다. 정국이라고 해요. 정국. 정변이라고 해요. 정변. 정치적 변혁기가 아니라 정치적 혼란기에는 개인들도 심란한 겁니다.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도 외국에 가 있으면 잠시 있기는 하겠죠. 그러나 여행 같은 그 환상을 지니고 날마다 살 수 있습니까? 붕 떠서 여행하듯이 인생길을 살 수 있습니까? 사업을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 보세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틀 근무했다는데 야당에서 탄핵하는 것이며 또 그 탄핵을 4명이나 인용을 했다잖아요. 8명 중에.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아무튼 몰상식하죠. 몰상식에. 그런데 믿으라고? 아니 상식에 입각해서 판단을 해도 믿을까 말까 하는데 법치에 의해서 공정하게 판단한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 공정이죠.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해놓고 그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믿게 해야 되지 믿으라고 해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문재인이 설정한 이 법치, 문재인이, 김명수, 우리법연구회 뭔가 이 사법기관에 어찌 보면 그 사적인 연구인데 한 뭐 15% 내지 20% 요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찌 보면 사법 시스템을 뭐랄까요, 국가 이 정치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몰상식한 문재인, 몰상식한 김명수가 어찌 보면 법치 국가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이 작동 안 되니까 2030이 분노해서 40대들이야 뭔 그 영화 보고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종교적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40대들 50대들이 참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뭐 그들의 판단도 판단은 판단이죠. 그런데 이번 그 서부지법 거기 뭐 사태에서도 보듯이 2030이 특히 남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분노한다고 하잖아요. 선관위도 보세요. 선관위에서 요새 이제 그 전환길이 그 일타 강사 있죠. 공무원 일타 강사 국사 담당자 전환길이 우리나라 혼란은 선관위가 초래했다 하니까 이거 뭐 저도 이렇게 들어봤고 추세를 보고 그러는데 뭐 한 며칠 사이에 300만이 넘더라고요, 조회수가.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는 뭐 진짜 만에 넘긴 것도 한 500 몇 번 찍을 때까지 없는데 며칠 사이에 300만이 넘는다?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가짜뉴스, 악의적인 건 뭐 아주 철저하게 대비하겠다. 그리고 선관위에서 한번 만나서 들어보라고 변명했다는 거예요. 아니, 선관위에서 신뢰를 쌓아서 선관위가 말하면 듣도록 해야 되지. 왜 전환길 말을 듣습니까? 선관위 역시 몰상식하니까 그런 거예요. 부정부패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1000건이 넘었다네. 부정부패 그 사례가. 그리고 선관위 저도 선거 한번 나가봐서 아는데 선관위 선거 있을 때 빼놓고는 사실을 널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가. 그러면 힘든데 왜 자기 자녀나 친인척들 그리 끌어옵니까? 힘든데 그리 가려고 했어요? 몰상식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냥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이야기를 선관위가 왜 필요한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선관위 어찌 보면 공무원 그렇게 동원할 바에야 그냥 선거 있을 때마다 임시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역시 어떻게 연결돼 있습니까? 선관위 저 대법원장이 그 위원장이던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법부에서 굉장히 그 관여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에 공정을 중시하는 2030들이 그 법조계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환길 같은 이 바깥에 있는 사람의 말을 더 객관적이라고 듣는 거예요. 믿으라고 해서 믿지 않는다니까요. 믿게 해야 되지. 근데 선관위가 믿게 했습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그들의 그 뭐랄까요,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어찌 보면 그게 체계적으로 선관위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왜 그렇게 투명하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상실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활동하냐고요. 그러면 의심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2030의 분노는 선관위의 말을 믿기보다도 전환길의 말을 더 믿는 것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작심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 나라 풍토가 좀 평안하고 공정이 살아 숨쉬어야 되고 신뢰 위에 기초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특히 법조인들이 그래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재인과 이 김명수가 한물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닌데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 이념에 쌓여가지고 싸우는 그런 나라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이 문재인 이 친구, 김명수 이 친구, 이 문제 있는 친구들이 정말로 대한민국을 옛날에 노무현은 안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야당들은 뭐 더하죠, 지금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박근혜 때하고 달리 윤석열은 상당한 동조를 얻고 있는 거예요. 저는 무슨 뭐 정치색을 띠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 하는 야당 이재명이랑 하는 거 보면은 말이 안 되는 몰상식해도 그렇게 몰상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윤석열 정치 초단 이 친구가 어찌 보면 뭐 그도 경험도 협소하고 그의 현실 인식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정치력도 그 다음에 전무 감각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어찌 보면 지금에 와가지고는 야당이 이런 정도 했으니까 이해할 만한 측면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언론이랑 보세요. MBC랑 하는 거 보면 MBC도 보면 송관이 편들더라고요. 전환길이랑 이런 것 저런 거에서 그렇게 치우치니까 공정이라는 차원에서 문제가 되니까 개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아무튼 밖에 나와서 전환길에 발가락도 할지 못할 사람들이 언론계에 질비하죠. 그래서 기레기 소리를 듣는 겁니다. 기레기 소리를. 제가 봐도 기레기들 질비해요. 언론 수준이 떨어지기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요. 언론이라고 말하기도 힘든. MBC가 무슨 광우병 사과했습니까? 아마 MBC 직원들도 외국산 고기 잘 먹을 거래요. 광우병 걸리는가요? 이렇게 몰상식한 그런 걸 했는데 거기에 관여한 그 사람이 또 뭐 사장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저도 이거 전북에 왔을 때 한번 들어보고 그랬는데 몰상식하기 그지없더라고요. 그렇게 어찌 보면 그 편판적으로 얘기하고 무슨 환경 이야기하고 무슨 그 흠잡기로 말하면은 이재명부터 흠잡아야죠. 윤석열보다 훨씬 흠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어찌 보면 이런 그 정치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참 작심하다 하나가 다 가는데 이게 작심하기도 참 서글픈 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30이 왜 분노하고 2030이 왜 공정이 깨지는 걸 안타까워하면서 그 집회 같은 데도 나가는가. 그들이 어찌 보면 생산적인데 힘을 써야 되는데 왜 그들이 공정을 외치고 신뢰를 외치는가. 이 법조인들, 몰상식한 법조인들, 특히 괜찮은 사람들도 있지만 몰상식한 이념에 치우친 그 헌법재판소 인간들, 그리고 서부지법 같은 데서 보면은 몰상식한 이 판사들 꽤 있고 그러던데 참 어찌 보면 좋은 사람이 많은데도 미꾸라지 몇 마리가 사법 신뢰를 떨어뜨려가지고 우리나라 사법 신뢰 뭐 거의 그 선진국 중에서는 바닥이잖아요. 바닥. 그들이 자초한 겁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참 작심하기 힘든 나라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설 잘 보내시고 작심 빨리 해서 2월부터 새 작동하는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그래서 꿈을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